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안녕하세요, 건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쇼트 영상의 주인공이죠. 바로 신형 익스플로러 36mm. 사실 저는 롤렉스 리뷰는 조금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너무 많이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크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말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 나온 이 신형 익스플로러는 제가 알고 있던 그 보수적인 롤렉스가 상당한 일을 벌렸습니다. 케이스 크기를 39mm로 키웠다가 다시 오리지널 크기라고 불리는 36mm로 줄였다는 거. 그래서 제대로 된 복각 모델을 만들었구나, 다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 모델이었던 레퍼런스 214270 마크2 같은 경우는 39mm라는 황금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핸즈나 인덱스 모든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춰지면서 이제는 정말 완성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작년 2021년에 사이즈를 다시 36mm로 많이 줄였죠. 더 이상 익스플로러가 변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작게 내놓았을까? 그냥 제 뇌피셜을 한번 말해보자면, 당시에는 출시를 안 했는데 최근에 새롭게 리뉴얼된 신형 에어킹하고 안 겹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조금 있지 않나. 너무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롤렉스가 다시 이런 시계를 만들까? 이때까지 케이스 크기를 키우기만 했지 이렇게 작게 다시 만들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신형 익스플로러가 리얼 헤리티지,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하는 첫 케이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익스플로러는 도대체 어떤 시계인가?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해 드릴게요. 익스플로러는 알다시피 탐험가의 시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1953년 영국 원정대였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하고 셰르파 텐징 노르게이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오이스터 퍼페추얼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이때 롤렉스는 생각보다 꽤 오래전부터 히말라야 탐험대 대원들한테 시계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왔는데, 이런 쌓인 노하우들이 에베레스트 등정 당시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롤렉스는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기념으로 진정한 탐험가의 시계다, 이런 타이틀을 내걸고 익스플로러라는 이름으로 첫 모델 레퍼런스 6150하고 레퍼런스 6350을 출시하게 돼요. 이전에는 익스플로러라는 모델명이 없었기 때문에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프레 익스플로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앞에 출시된 두 모델 중에서 레퍼런스 6350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 레터링이 처음으로 들어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리얼 첫 번째 익스플로러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기존 프레 익스플로러 모델하고 다른 점이 369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리버스 트라이앵글 인덱스가 12시에 들어갔다는 거, 또 리벳 브레이슬릿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1959년에는 레퍼런스 6610이 출시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오이스터 퍼페추얼하고 차별화가 된 모델이라고 불리고 있고, 특징으로는 36mm의 케이스 크기하고 방수 50m라는 레드 레터링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블랙 길트 다이얼에 메르세데스 핸즈가 들어갔다는 점이 있고, 롤렉스가 최초로 설계하고 제작한 칼리버 1030 무브먼트가 들어갔다는 점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짧게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나온 모델이 레퍼런스 1016.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생산이 정말 오래되었는데, 그만큼 소소한 변화도 꽤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무브먼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칼리버
1560으로 교체가 되었고, 근데 1970년대 초반에 칼리버 1570으로 교체가 되면서 핵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방수는 100m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야광 도료도 라듐에서 트리튬으로 바뀌었다는 거. 또 리벳 브레이슬릿에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사면 링크로 된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있고요. 그 다음 1989년부터는 드디어 우리가 가장 눈에 익은 모델, 바로 현대화된 레퍼런스 14270이 발표가 됩니다. 이 모델부터는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로 바뀌게 되고, 인덱스 테두리도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지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변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현행 모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트한 다이얼 느낌도 글로시한 느낌, 그리고 무브먼트도 칼리버 3000으로 교체가 되었다는 점. 그 다음 2001년에는 레퍼런스 114270이 출시가 되었고, 특징으로는 무브먼트가 칼리버 3130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거의 다 아시죠? 그 다음 2010년부터는 기존 모델에서 많이 탈피한 레퍼런스 214270이 등장을 하게 돼요. 앞에 레퍼런스 넘버가 1에서 2로 바뀌었고, 케이스 크기도 39mm로 확 커지게 됩니다. 사실 이때가 거의 다 빅사이즈로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롤렉스도 덩달아 같이 따라간 느낌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케이스만 키우고 핸즈를 키우질 않아가지고 뭔가 이상한 밸런스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핸즈가 굉장히 작아요, 이상하게. 또 문제가 뭐였냐면 369 인덱스도 화이트 골드로 만든 건 좋았는데 테두리를 없애버리고 야광도 없애버렸다는 점. 그래서 뭔가 이때 가장 많이 변해버린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또 익스플로러 레터링도 위에서 밑으로 내린 점도 있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2016년부터는 핸즈를 케이스 크기에 맞는 비율로 다시 키우고, 인덱스도 원래 화이트 골드로 된 테두리를 살리는 등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보통 이 모델을 마크2라고 부르고 있고, 이전 모델은 마크1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마크2를 다시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두 모델 다 칼리버 3132 무브먼트가 사용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드디어 2021년 오늘 리뷰할 레퍼런스 124270을 발표를 했는데, 레퍼런스 넘버를 보면 그 전에 나온 모델은 앞에가 2였는데 다시 1로 바뀌고, 2001년에 나온 모델에서 두 번째 숫자가 2로 바뀌었죠. 한마디로 2001년에 나온 모델을 업그레이드를 했다, 대략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케이스 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36mm로 다시 많이 작아졌고, 확실히 케이스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좀 더 오미조밀한 느낌도 많이 나고, 케이스 두께는 11.5mm, 러그 투 러그 길이는 43mm, 러그는 19mm. 러그를 1mm를 줄였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아무래도 케이스를 좀 날렵하게 만들다 보니까 러그 사이즈도 약간 줄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스 소재도 역시나 904L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을 했고,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라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방수는 100m로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격은 현재 914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콤비 모델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롤렉스가 이 모델을 왜 만들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신형 모델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면 익스플로러 레터링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는 점이에요. 인덱스도 오리지널처럼 화이트 골드 소재로 된 테두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크로마 라이트 야광 도료를 사용해서 생각보다 블루로 은은하게 예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델을 며칠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보니까 롤렉스가 원래 피니싱을 잘한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모델을 보니까 뭔가 더 유난히 좋아진 느낌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무브먼트도 이번에 나온 신형 칼리버 3230까지 넣으면서 정말 내실부터 잘 다진, 정말 잘 만든 시계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했습니다. 파워 리저브도 70시간으로 늘어난 것도 정말 좋았고, 오차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오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복각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현대화시킨 모델이다. 근데 제가 이 모델을 산 동생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동생이 생각보다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구입 전에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도 있고,
생각보다 착용을 해보니까 너무 작아 보인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 시계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한 35mm 정도? 원래 작은 시계를 많이 착용하고 좋아하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의외였거든요.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이 극으로 좁아진 이 테이퍼드 모양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이 러그 사이즈가 19mm인데 클라스프 쪽의 사이즈가 14mm 밖에 안 돼서 정말 뭔가 너무 여자 시계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물론 착용감은 더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가지고 이게 정답이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구입할 예정이 있는 분이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또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예쁘고 정말 갖고 싶어하는 시계, 꿈의 시계인 건 틀림이 없다는 거니까요. 그래도 예전에 제가 레퍼런스 214270 마크 1을 착용해본 기억으로는 이 디자인 자체가 정말 좋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데일리 시계로 정말 많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착용한 거 구형 모델이지만 이 신형 모델도 똑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착용하시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익스플로러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보다 물가 상승이 많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하다. 생각보다 피도 많이 안 붙어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특히 엔트리 가까운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이 익스플로러도 롤렉스의 모든 걸 다 담고 있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롤렉스의 가치 또 신뢰도와 상징성 또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꿈의 시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계는 롤렉스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정하면 끝난다. 보통 이렇게 많이들 말하죠.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